네, 쇼피파이 글로벌 쇼핑몰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지난번에 한번 드렸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쇼피파이에 상품을 어떻게 등록하고 주문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 등록. 쇼피파이는 상품 등록하는 구조가 좀 심플합니다. 특별하게 뭔가 기능을 더해주거나 한 게 없어서 가장 심플하고요. 대신에 좀 복잡하게 또는 아니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등록하고 싶으면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앱을 또 추가로 설치해서 필터링 정보라든가 아니면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더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보여드리는 두 개의 페이지에서 해결이 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상품명입니다. 쇼피파이에서의 타이틀 상품명은 70자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글자 자체를 등록할 수가 없고요. 네. 이베이가 80자, 아마존이 250자 정도를 등록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글자 수는 좀 작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그다음에 디스크립션, 이게 상품 페이지, 상품 설명인데요. 여기에 이제 위젯 기능처럼 글자체를 굵게 하거나 기울인 채를 쓰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급적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텍스트만 상품 설명에 입력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 쇼핑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조차도 모바일 쇼핑을 위해서 이미지들은 다 이미지에 올려놓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상품 설명은 정말 순수한 설명은 텍스트로만 입력하도록 하고 있죠. 아마존의 A 플러스 컨텐츠라고 하는 이제 정말로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아마존이 그 템플릿 자체가 모바일에 최적화되도록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모바일 최적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쇼피파이도 디스크립션에 텍스트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가 아니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텍스트만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미지는 상품의 이미지들은 다 이미지스 바로 밑에 이미지스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넣을 때는 최소한 가로 세로가 1000픽셀 정도 이상 되는 이미지, 고해상도 이미지를 넣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그 밑에 이제 프라이스를 넣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넣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쇼피파이 세팅스에 보면 텍스트 설정을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다가 텍스트를 부과할 건지, 부과하면 얼마나 부과할 건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로 다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해서 해외로 보내고 있는 이 글로벌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스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국가의 GST 또는 VAT 같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텍스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체크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로컬에서 운영할 때 또는 내가 현지에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움직이게 할 때는 이 경우에 이제 로컬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텍스를 부과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또 이외에도 EU나 영국 같은 국가와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국가는 법적으로 크로스보드 트레이더들에게 세금에 대한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메뉴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프로덕트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의 타입을 넣는 건데 이건 그냥 필터링을 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내가 구분하기 쉽게 또는 소비자들이 어떤 단어로 이것들을 구분하게 할 건가를 내가 단어 타입으로 그냥 넣는 거고요.
그래서 상품을 좀 구분하기 위한 필터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벤더는 이제 공급사고, 중요한 건 이제 빨간색으로 다 표시됐던 것들인데, 컬렉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컬렉션은 뭔가를 모아놓은 건데 상품의 카테고리도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할 건지를 이 컬렉션스를 통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 태그를 입력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태그를 입력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기본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정보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 상품 설명에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품 설명을 넣으실 때 단순히 스펙은 당연히 넣어야 되죠. 아이템에 이제 판매하는 프로덕트 아이템의 스펙은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이제 상품 설명하는 내용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상품을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고객에게. 또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런 감성적인 내용들을 넣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능만 넣어버리면 대부분의 구매자는 전문적인 기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 못 합니다. 또 대부분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기능적으로는 대등소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능만 넣어서는 구매자들한테 매혹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능도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 그 기능만이 아니라 이 상품을 당신이 구매한다면, 그래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감성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특이하게도 이미지를 텍스트하고 배치하면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는 좀 달리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 최적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넣는 건 괜찮습니다. 이 이미지스가 아니고 디스크립션에다가 동영상을 넣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모든 상품에 동영상을 넣기는 참 어렵죠. 실제로 상품 설명에 동영상이 있으면 구매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동영상을 넣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상품을 등록하고 셀링을 하면서 이건 잘 팔리고 있는데, 즉 베스트셀러인데, 또는 아니면 잠재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것들은 좀 동영상을 촬영을 하더라도 추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 가격이나 컬렉션까지 다 설정을 하고 나면 아래로 내려오면 인벤토리라고 해서 SKU나 그 다음에 바코드, 즉 EAN이나 UPC 같은 코드를 넣는 란이 있습니다. 이걸 넣는 거는 다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셔피파이로 이베이도 연동할 수 있고 아마존도 연동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아마존을 하려면 특히나 EAN이나 UPC 코드가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란에다가 그걸 입력해가지고 등록을 한다면, 그러면 굳이 아마존에 상품을 등록할 때 문제없이 그냥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고 변동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퀀터티에 상품 수량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이 피지컬한 상품이냐, 즉 실물이 있는 상품이냐, 아니면 디지털 상품이냐에 따라서 This is a physical product냐 아니냐에 체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디지털 상품이면 체크를 해제하게 되는데, 이걸 체크 해제하게 되면 배송란이 없어집니다. 당연히 배송란이 없죠. 왜냐하면 고객한테 디지털 상품이니까 이북 같은 경우에 메일로 주면 되고, 음원도 다운로드 시켜버리면 그만이죠. 다운로드 링크를 주니까. 그래서 배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에 체크를 하면 무게를 입력할 수 있고 원산지를 입력할 수 있고 HS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당연히 중요한 게, 배송 설정에서 무게 구간별로 배송 요금을 내가 설정하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 하나의 무게를 명확하게 입력해 놔야 고객이 그걸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할 때 무게별로 합산이 돼서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의 무게를 총 합산해서 그 사람의 지역, 국가나 존에 따라서 배송료를 보여주게 되니까 당연히 무게를 입력해야 됩니다.
또 원산지를 입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사항이냐? 필수사항은 사실 아니긴 한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원산지를 제대로 입력해 놓지 않으면 고객으로부터 크레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이 스토어의 운영자가 프로필에 코리아라고 해놨는데 원산지가 예를 들어서 차이나인 경우에 원산지 표기를 안 해놓으면 고객이 물건을 주문해 놓고 나중에 봤더니 난 한국산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중국산이더라, 이런 걸로 크레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는 꼭 표기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H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할 거라면 HS 코드를 넣는 게 괜찮죠. 이제 베리언트라고 해서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earch Engine Listing Preview라고 해서 이게 이제 SEO를 위한 페이지 설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품마다 고유의 타이틀과 고유의 디스크립션, 고유의 URL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품을 등록하면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정이 내가 넣은 상품명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내가 넣은 아이템 디스크립션, 상품 설명에서 앞부분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320자까지 자동적으로 긁어와서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SEO를 위해서라면 최적화된 키워드들을 다시 배치하고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품을 등록하면서 일일이 다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취급해야 될 상품이 많으시면 그때는 초반에 그냥 놔두더라도 잠재적으로 잘 팔리고 있거나 또는 잘 팔리고 있거나 이미 또는 잠재적으로 잘 팔리기를 기대하고 있거나 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것이 또 정말 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주력 상품이다, 베스트셀러 상품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셔피파이도 엑셀로 벌크 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상품 한꺼번에 리스팅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엑셀에 HTML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코딩이 어렵진 않은데 코딩을 배우시면, 간단한 코딩이지만 HTML 코딩을 배우시면 벌크 리스팅도 가능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을 등록해 놓고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주문은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린 메뉴 중에 오더스라는 메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주문 전체 리스트가 나옵니다. 주문한 상품, 수량, 주문자, 그 다음에 주문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리스트상에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필터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재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리스팅상에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페이먼트는 페이드, 풀필먼트는 언풀필드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뭐 리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풀필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의미냐면 페이먼트의 페이드는 고객이 결제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리펀디드는 결제한 다음에 판매자인, 스토어의 운영자인 내가 환불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언페이드도 있습니다. 즉 고객이 체크아웃 페이지까지 갔는데 장바구니 담아서 결제 페이지까지 갔는데 결제를 하지 않고 그냥 이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문 리스트에 나옵니다. 언페이드입니다. 이베이 셀러분들은 언페이드 아이템 해가지고 언페이드 오더라고 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문도 리스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풀필먼트 안에 있는 것들은 딱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풀필드하고 언풀필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풀필드는 이미 상품을 발송을 해서 운송장 번호까지 다 업데이트를 한 상태의 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손볼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언풀필드 된 아이템들이 주문은 그 아이템을 포장해서 해당 고객에게 발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내가 주문을 처리해야 되냐면 반드시 페이먼트가 페이드 돼 있고 풀필먼트가 언풀필드 돼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주문만 반드시 발송해야 됩니다. 그 이외의 주문들은 발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 리스트 중에
처리할 게 첫 번째가 되는데, 이 다음에 상세 내역을 어떻게 보냐면 좌측에 있는 오더 넘버를, 주문 번호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보면 아이템이 뭐고, 주문한 아이템이 뭐고, 수량이 몇 개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이메일과 고객의 이름,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팅을 미리 고객의 세팅스 메뉴에서 애초에 고객의 체크아웃 페이지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어떤 것들을 입력하게 할 것인가를 설정해 놓은 정보들이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셀링을 하시려면 고객의 이메일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또 고객에게 풀네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성과 이름, 명을 다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전화번호도 받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운송회사들이, 국제 운송회사들이 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전화번호를 반드시 넣지 않으면 배달할 수 없는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전화번호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는 상태가 되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 이메일과 이름,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회사명을 넣지 않으면 그 부분은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개인 구매이기 때문에 회사명까지 반드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느냐? 그거는 옵셔널한 상태로 만들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을 보고 어떤 주문 상품을 어떻게 발송할 건지를, 어떤 주소로 보낼 건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을 해야 되는데, 발송을 할 때는 이 페이지에서 중간에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것처럼 마크 에즈 풀필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송장을 넣을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화면에 중간 하단에쯤에 있는 트래킹 넘버와 트래킹 캐리어, 즉 운송사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풀필 아이템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배송이 완료돼서, 즉 발송 자체가 완료됐기 때문에 주문 리스트에서 언풀필드로 되어 있던 내용이 풀필드로 변경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노티파이를 고객에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고객은 상품이 발송됐다라는 메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걸 꼭 체크하신 다음에 운송장 번호와 운송사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풀필 아이템스를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운송장 번호를 업데이트해서 고객은 당신의 상품이 발송됐습니다. 어떤 운송사의 운송장 번호 뭐로 라고 하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문 처리를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반품이나 그럼 교환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쇼피파이는 기본적으로 반품 교환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문 리스트에서 내가 풀필드를 언풀필드로 바꾸거나 또는 리펀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상태를. 그렇게 해서 스스로 처리하는데, 고객이 요청을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합니다. 또는 게시판 중에 홈메일 형태의 게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쇼피파이가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해서 고객은 내 스토어에 홈메일 형식의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그 내용이 나에게 내 메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객과 고객의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환불이든 교환이든 정리하면 되고, 그걸 내 주문에 반영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반품과 교환에 따른 정책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내가 애초에 내 스토어에 등록해 놓은 반품 정책, 교환 정책, 환불 정책을 따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문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아봤고요.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쇼피파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스토어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글 블로그 같은 블로그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글의 블로그를 만들 필요 없이 쇼피파이 스토어 자체에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동영상 같은 걸 넣어서 블로그를 만들고 그걸 특정한 위치에 게시되도록 해서 모아지도록 해서 고객들이 그걸 통해서 블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 자체가 SEO가 돼 있어서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1차적으로 컬렉션의 블로그를 모아놓는 위치를 모음 자체를 만들어 놓고 걔를 내 스토어에 어딘가 배치할까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해놓은 다음에 블로그를 이제 포스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블로그의 내 이름, 타이틀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즉 설명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 설명에는 텍스트만 넣을 필요는 없고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같이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또 별도의 블로그 자체의 이미지를 넣으려면 우측에 있는 퓨처드 이미지라고 하는 곳에 이미지를 한 장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말 그대로 블로그이기 때문에 굳이 상품 등록하는 것처럼 이미지들을 따로 모아서 해놓고 디스크립션, 즉 컨텐츠란에 텍스트만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블로그니까요. 네, 그래서 컨텐츠를 넣고 여기에 이제 상품의 단순 홍보글만을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 또는 뭐 어떤 스토리 또는 어떤 외국의 좋은 글 관련된 내 상품과 관련된 좋은 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넣어도 됩니다. 네. 그렇게 발췌해서 넣을 경우에는 블로그 내 하단에 반드시 내용에 어디서 발췌한 거다라는 걸 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의 지적재산권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론 100% 지적재산권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블로그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냥 소송을 당하거나 또는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의 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발췌도 선언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허가가 꼭 필요한 글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쓰면 걸리겠죠. 문제가 되는데 사실 내 스토어를 그렇게 찾아서 글을 찾아가지고 오기도 쉽지 않거니와 또 보통은 이루어져도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이 지금 내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내려달라고 요청을 보통 오게 되고 그러면 그때가 그 블로그 글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쇼피파이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각 마켓플레이스보다 훨씬 자유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마켓에서는 어떠한 브랜드는 특정한 브랜드 오너만이 또는 허가자만이 판매할 수 있어서 다른 셀러들은 아예 상품을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정책 위반인 경우가 있는데 내 스토어에서는 그걸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소싱만 할 수 있으면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판매하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누구밖에 판매할 수 없다라는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권한자가 나에게 상품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상품을 내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 같은 몇 개 국가들을 동시에 스토어에서 배송하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미국의 브랜드 오너가 나에게 이 상품을 내려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오너에게, 브랜드 오너에게 이 상품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당신네 국가에 판매하는 지적재산권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애매해서 브랜드 오너가 나에게 그걸 요청하기가 어렵고 요청이 와도 크리티컬한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수입품, 독점적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한 셀러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도 취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열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 이점이 있죠. 이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이건 하나의 홍보 수단이고 이걸 잘 만들어서 운영하면 별개로 사람들이 상품 말고도 블로그의 좋은 내용 때문에 내 스토어에 방문하고 내 스토어를 팔로잉하거나 페이보리팅해서 내 스토어의 방문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품도 등록했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셔피파이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피파이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디스카운트입니다. 이 디스카운트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여서 단순히 얼마 할인만이 있는 게 아니라 무료 배송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즉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셀러가, 즉 스토어 운영자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거는 두 가지 설정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그냥 디스카운트 코드라고 해서 특정하게 내가 개별로 설정하는 수동 설정 같은 겁니다. 디스카운트 코드라는 용어 때문에 내가 코드를 만들어서 코드를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건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용어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오토매틱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설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일단 디스카운트 코드인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케이스는 누구에게 어떤 상품 또는 얼마 이상을 구매했을 때 얼마나 할인해 주거나 또는 무료 배송을 해주거나 또는 1+1을 주거나 하는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할인 기간을, 이 이벤트의 기간을 언제까지 제공할 건지를 설정해서 쿠폰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쿠폰을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종이로 만들어졌거나 이런 쿠폰이 생성되는 게 아니고 디지털화된 쿠폰이 생성이 되고 이 쿠폰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 쿠폰을 뭐 SNS 채널을 통해서 뿌리거나 또는 구매하기 전에 해당 어떤 특정한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 할인 설정인 오토매틱 디스카운트에서는 이 수동인 할인 쿠폰의 발행 때와 하나만 차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상품을 또는 얼마 이상을 구매했을 때 얼마나 할인을 제공할 건지만 설정하는 겁니다. 얘는 기준이 있는데 오토매틱 디스카운트와 디스카운트 코드는 무조건 오토매틱 디스카운트보다 디스카운트 코드가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토매틱 디스카운트 설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설정이 중복돼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특정한 상품에 디스카운트 코드를 설정을 한 상태에서 오토매틱 디스카운트에도 그 상품에 특정한 할인을 적용해버리면 할인이 중복돼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토매틱 디스카운트 할인만 적용됩니다. 요 점만 주의해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오토매틱 디스카운트는 회원을 가입하면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정기 구독 서브스크라이브라고 해서 이메일 마케팅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우리 사이트에, 우리 스토어에 웹진을 정기적으로 구독하겠습니다. 또는 메일을 정기 구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서브스크라이빙을 하면 그러면 할인 쿠폰을 주거나 하는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자동 할인을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A라는 상품을 누구나 특정한 기간 동안 얼마 정도 할인해 주겠다 같은 걸로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오토매틱 디스카운트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거 말고 외부의 특정한 고객들이나 또는 외부의 SNS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을 할인 쿠폰을 통해서 유입하고 싶을 때는 디스카운트 코드를 통해서
쿠폰을 만들어서 그걸 외부에 제공하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입력하는 내용들을 입력하는데, 첫 번째로 디스카운트 코드를 먼저 생성을 시킨다고 버튼을 클릭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코드가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10,000명용이다 그러면 10,000개의 코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하게 코드를 구분하기 위한 코드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외부에 알려주면 되고요. 고객도 저 코드 값을 결제할 때 할인 코드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 체크아웃 페이지에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먼저 생성하고, 그리고 어떤 할인을 적용할지를 위해서 타입을 설정하는데, 할인은 퍼센티지 할인이 있고 픽스드 어마운트라고 해서 고정 금액을 할인할 수 있고요. 그냥 무료 배송을 제공할 수 있고, buy X get one이라고 해서 뭘 사면, 이걸 사면 뭐를 더 드립니다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디스카운트 밸류는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 퍼센테이지 또는 픽스드 어마운트를 선택했을 때 각각에 맞춰서,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를 할인할 건지, 픽스드 어마운트로 하면 얼마를 할인할 건지를 선택하고 설정할 수 있고요. 걔를 어떤 상품들에게 적용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최소 요건인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이상 구매했을 때 또는 몇 불 이상은 구매했을 때 이 할인 코드를 적용하겠다 같은 걸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제공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특정한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쿠폰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자, 이런 디스카운트와 별개로 마케팅이 있는데, 셔피파이 내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오버뷰라고 하는 메뉴가 클릭해보면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 안에는 진행 중인 모든 캠페인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구글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광고하고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캠페인을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캠페인을 생성해서 진행을 하고, 그 진행된 캠페인을 분석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마케팅은 거의 앱을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앱 없이 내가 마케팅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카운트가 스토어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고, 그때 생성된 할인 쿠폰들을 통해서 내 SNS 비즈니스 채널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유입하는 건 셀러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건데, 마케팅이라고 하면 광고기 때문에 이때는 외부 어딘가에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앱이나 인스타그램 앱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관련 앱들을 설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관련 앱들은 설치 자체는 무료고 이용료를 따로 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용료는 말 그대로 뭐냐면 광고비를 받는 거라서 어렵진 않죠. 추가로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광고 캠페인을 할 땐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스토어에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SEO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페이지를 생성하거나, 또는 블로그를 생성하거나 할 경우에 SEO에 최적화를 하는 단계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세일즈 앤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크로스 셀링이나 업셀링이 가능하기 위한 앱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디스카운트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서 모집한 이메일을 가지고 이메일 마케팅을 한다든가, 또는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거나, 커스터머 리텐션이라고 해서 방문을 한 고객이 스토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각종 장치들이 있습니다.
앱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커스터머 리텐션을 하고 나서 이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제서야 2단계로 광고를 진행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 단계 일부를 뛰어넘어서 2단계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내 스토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놓고 광고를 하는 게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단계의 4가지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갖춰진 후에 2단계로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하고요. 이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 분석을 해서 다시 타겟팅을 새로이 합니다. 이제 이게 리타겟팅이라고 하고 광고의 쪽 용어로는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A/B 테스트는 뭐냐면 이 상품은 또는 내 스토어는 특정한 연령층,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성별의 사람들이 구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해보니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좀 더 효과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 해서 연령대만 좀 바꿔본다든가 지역 자체를 좀 바꿔본다든가 하는 마이너한 변화를 주고 그걸 다시 광고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걸 보고 2개의 광고 결과를 다시 비교해서 보다 나은 타겟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 단 2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거치면 내 스토어에 또는 내 상품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고객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연령대가 어느 정도 연령대고 성별은 어떤 성별을 가졌으며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하면 그들이 그 광고를 클릭해서 내 상품 또는 내 스토어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죠. 클릭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서 리타겟팅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가 소셜미디어로 마케팅을 할 수 있죠. 즉, 이 광고를 소셜미디어, 즉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또 진행한다든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진행하든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추가로 광고를 확장하죠. 그리고 컨텐트 마케팅이나 또 컨테스트 앤 기브어웨이 마케팅을 통해서 보다 마케팅을 풍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 건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상품을 홍보해주고 당신을 통해서 내 상품을 누군가 구매하면 당신에게 수수료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에는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게 어필리에이트의 대표적인 예고 해외에서는 아마존의 어필리에이트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런 것처럼 쇼피파이 내에는 어필리에이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풀에다가 그 인력 풀에다가 제한을 넣는 거죠. 내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홍보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를 얼마만큼 주겠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들이 대신 영업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 인력 풀들이. 그게 이제 3단계까지 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마케팅 메뉴에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마케팅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메뉴 자체에 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케팅 자동화에 가서 앱스토어에 가면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동화가 뭐냐면 구글 쇼핑에 상품을 자동적으로 광고 홍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페이스북에다가 샵을 열어서 페이스북 샵에 상품을 등록하면서 동시에 상품을 같이 등록하게 하는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동화가 있고 또 어벤던드 체크아웃 고객이라고 해서 체크아웃 페이지, 결제 페이지까지 왔는데 실제로 결제를 하지 않고 이탈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 메일링이나 자동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마켓플레이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게 좋은 거냐,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구글보다 페이스북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채널 자체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걸 위해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마켓플레이스에서는 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마존을 해도 이베이를 해도 쇼피를 해도 라자다를 해도 큐텐을 해도 SNS 마케팅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SNS 채널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광고 홍보를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려면 똑같은 이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쇼피파이는 이걸 내가 해놓음으로 인해서 또 이걸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고, 그걸 통해서 최적화된 내 채널을, 홍보 채널, 광고 채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은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한 결과를 꼭 분석해야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보완해서 실행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해와야지만이, 그래야 광고와 홍보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똑같은 노하우밖에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구글 키워드 광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걸 분석해서 다시 최적화된 키워드를 만들어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롱테일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듯이, 마케팅 채널 자체도 최적화해야 되고 그 채널의 타겟팅도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노하우로 습득해 놔야 내가 새로운 상품, 이미 취급하고 있지만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을 런칭하거나 또는 판매하려고 리스팅을 할 때 보다 효과적인 리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 사용하는 앱은 대부분 유료 앱이고요. 그 때문에 아무거나 막 사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가 무료로 제공하는 앱부터 써보고, 무료로 제공한다는 건 그만큼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써보고, 그 다음에 유료로 된 좋은 앱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실행을 하셔야 되고, 실행한 결과를 꼭 분석해야 되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정 보완해서 그걸 실행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을 처리하고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쇼피파이는 광고를 어떻게 하나요?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쇼피파이는 모든 광고 채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의 광고도 할 수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의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의 광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한 앱들을 다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광고 앱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는 유료가 아니고 무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부의 이제 광고 앱들은 더 막강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신에 유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쉽게 무료 형태로 제공하는 앱들을 쓸 수 있고, 그 앱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광고를 진행하고 연동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 상품을 등록해 놓거나 또는 내 상품을 게시해 놓고 별도로 페이스북에 가서 광고를 하기 위한 게시물을 만들어내고 또는 광고를 형성하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계정만 생성해 놓으면, 광고 계정을 생성만 해 놓으면
충분히 쇼피파이 안에서 앱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쇼피파이로 이베이, 아마존 등과 연동할 수 있으니까 네, 연동할 수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판매 채널을 확장할 수 있는 앱들로 마켓플레이스하고 연동할 수 있는 앱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베이, 아마존하고 연동하는 앱도 제공하고요. 라자다나 쇼피나 큐텐이나 이런 마켓플레이스하고 연동하는 앱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앱들을 사용을 하면 대부분의 이 앱들이 또 무료인 경우가 상당 부분인데, 심지어는 아마존에서 쇼피파이에 앱을 제공하고 있고 이베이에서 쇼피파이에 앱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떠한 개발자들이 통합돼서 또는 기능을 더 보완해서 유료로 만들어진 앱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연동해가지고 상품을 등록할 때 쇼피파이에 상품을 등록하는 거 하나로 동시에 이베이나 아마존 또는 큐텐, 라자다 또는 이 모든 마켓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쇼피파이 내에서 연동을 시켜놓으면 각각 마켓플레이스에서 발생한 주문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확장성도 굉장히 넓고 네.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연동을 했다고 해서 내 정책이, 내 쇼피파이의 스토어의 정책이 이베이나 아마존에도 정책으로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연동되는 부분은 상품 정보와 주문 정보만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배송을 처리한 정보도 연동되지만 이런 것에 국한돼서 연동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송 정책을 내 스토어에서는 7일 이내, 이틀이 아니라 5일 이내 이런 식으로 배송 기한을, 핸들링 타임을 넉넉하게 잡았다고 해서 내 이베이나 내 아마존의 배송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이베이나 아마존에 내가 고유하게 설정해 놓은 값을 유지하는 거고, 상품의 정보와 주문의 정보만 서로 연동된다는 뜻입니다.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